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 포럼은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5개 기관이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을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다양한 환경교육의 화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로 저희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사례를 먼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대면 사회 환경교육 사례 및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드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범주가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런 구분되어 있는 범주들 중에서 총 5개 그룹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각각의 그룹별로 어떤 비대면 혹은 코로나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체 프로그램입니다. 단체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들도 그런 것처럼 보통 한 반 단위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희도 이번 10월 말 혹은 11월 정도부터 이 단체 프로그램을 이제 온라인으로 전격적으로 개편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친숙한 그런 소재와 또 동화 구연이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저희 강사님들이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퀴즈를 풀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유치원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꿀벌이라는 그 이제 주제 테마를 활용하고 주로 줌이나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구연이라는 그 재미있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제 달콤이가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동화를 들려줄 거예요. 귀 쫑긋쫑긋 바른 자세로 선생님과 함께 들어볼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달콤이의 모험! 어느 숲속에 꿀벌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벌집이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 아기 꿀벌 달콤이가 쏙 하고 태어났어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편으로 멋진 만들기 준비물을 보내주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은 자를 수 있는 가위, 풀,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꿀벌을 만들었고요. 다른 친구들이 만든 것도 있대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날개를 꾸민 친구를 보니까요. 이렇게 분홍 날개를 꾸며서 만든 친구들도 있어요. 네, 잘 보셨죠? 보신 것처럼 그 유치원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 방법과 소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저희 두드림의 캐릭터인 해식이가 해식이 탈을 쓰고 직접 체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또 퀴즈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프로그램입니다. 단체로 오는 프로그램 말고도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저희 두드림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각각 집에서 직접 개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실 수 있게 교육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3개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는데요.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두드림은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온라인 교육실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실 안에서 강사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원순환 물고기 잠수함 만들기 프로그램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사님들이 직접 그 화면에서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관련 물건들을 만들어 보고 제품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육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원래 두드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환한 그런 구조여서 이제 참여도와 그 재미도도 꽤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음은 적정기술 종이 현미경 만들기 프로그램인데요. 주제나 내용만 좀 달라지면서 방식은 앞선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이버 밴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들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좀 야심차게 두드림 전시관 VR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VR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일상적인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VR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VR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 마치 저희 두드림에 방문해서 로비에 들어오고 또 전시관으로 이동하고 각각의 전시 체험물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기분을, 그리고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족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프로그램은 역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저희 지역에 있는 수원 YWCA라는 기관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또 실천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방식은 유사하게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YWCA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직접 또 가정에서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 오프라인 때보다 오히려 또 좋은 점은 이제 숫자에 상관없이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토종 작물놀이 씨앗도서관이라는 곳에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수원 씨앗 도서관이라는 그 단체와 함께 저희 두드림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이나 원래는 저희 텃밭이나 옥상 녹화되어 있는 곳에서 직접 작물을 심고 그거를 함께 요리도 해 먹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토종 작물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심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온라인상에서나마 설명을 하고 함께 길러가는 그런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사님이 다양한 작물들을 놓고 이제 화면 앞에서나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일회성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거에도 우리 환경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장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시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체험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조사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화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가장 큰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었고 실제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저희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라는 이 사업은 올해 전 100% 다 온라인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시행착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한 2달 정도 되는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시민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직접 자기 집이나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송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리해서 공유하고 또 성과 평가에도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도 꽤 높았고요. 앞으로도 생각보다 온라인이었지만 소통하는 것들이 괜찮았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방식을 계속 한번 유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성인 대상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실 온라인 프로그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강 형태가 있죠. 저희도 그 방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기후변화 시민대학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9월 그리고 10월 또 앞으로 11월, 12월에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괜찮을 만한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평소 같으면 모시기도 좀 힘들고 여기까지 오시라고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울 만한 강사님들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모셔서 강의를 듣고 또 소통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역시나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가능할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몇 차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교육생들 그리고 운영하는 저희 기관에서도 꽤 장점이 많은 그런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강사님들을 먼 곳에 계신 분들도 모셔다가 같이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지금까지 저희 두드림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많다면 많고 또 어찌 보면 전체 두드림 프로그램 중에서는 또 소수인 프로그램들이 비대면 혹은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해 드립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식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지금은 다 그런 시기이니까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도 시행착오 엄청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무진의 지원을 받고 해가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빨리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또 독자적인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작권 문제라든지 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이 전혀 오프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정리를 기관 나름대로 해갈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도 실시간으로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대면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도 있고요. 그렇다고 모두 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건 아니겠지만 온라인 프로그램, 특히 실시간 프로그램은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보면 그 효과도,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비대면과 대면 요소가 융합되는 그런 구조로 우리 환경교육도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고 모든 기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어려운 기간을 프로그램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전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꿈꿨던 환경교육의 좋은 융합, 통합 교육 모델을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에코센터의 비대면 환경교육 사례를 발표할 김선영입니다. 네, 저희 기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려면 저희 기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저희 화성시 에코센터는 화성시와 오산시에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 옆에 인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원순환 주제로 많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냄새와 해충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발생하였고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
정기 점검이라든지 수리 보수 기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객 숫자가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통계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다음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그 외의 시기에는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를 했었는데요. 올해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도표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방문객 숫자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교육을 준비를 하였고요.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활동을 했고요. 네 번째는 대면 활동도 차차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기존과는 달리 참가자 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이제 환경영화나 원화 전시와 같은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11월 한 달만 비대면 환경교육에 참여하겠다고 한 학생 수가 98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녹화 영상 혹은 줌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주로 되겠습니다. 체험 키트를 개발하여서 각 가정 내에 보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대면 교육에 쓰일 환경 교재를 또 제작하여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밴드나 카톡 등을 활용한 환경 교육을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코센터 블로그를 10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SNS를 활용한 교육 참여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저희 블로그에 9월 한 달에 방문한 방문객 수를 카운팅 해본 결과 10,000명 정도가 저희 센터 블로그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물론 방문했다고 해서 모두 다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환경 현안이라든지 환경 이슈와 관계돼서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통해서 환경 이슈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요즘엔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주도가 됐건 서울이 됐건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실을 요즘에 VR로 많이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약간 조금 아날로그틱하긴 하지만 저희 전시실 안에 있는 영상들을 다 유튜브 채널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것을 모두 다 기록으로 남겨서 유튜브 채널로 옮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저희 자원봉사 활동한 것을 보고 본인들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처음에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교재도 제작하고 키트도 제작하고 했다고 했는데요. 교육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수업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특정인이 됐건 비특정인이 됐건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학습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백과사전이라는 또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화성시의 대표 캐릭터인 코리오케라토스라는 공룡과 그다음에 저희 에코센터의 에코라는 캐릭터가 쓰레기에 관계돼서 우왕좌왕 알콩달콩 알아가는 과정을 인형극과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영상 콘텐츠입니다. 지금은 현재 3편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차츰 계속해서 자료는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영상 저희 그 쓰레기 백과사전에 관계된 영상을 3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굉장히 그 냉장고가 부서지고 세탁기가 부서지는 장면에 깜짝들 놀라기도 하는데요. 저희 그런 영상 외에 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어 온 교육 자료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쓰이길 원하는 생각에 경기도 교육청에 저희 에코센터 유튜브 채널 홍보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보고 실제 수원의 능실초등학교에서 전학년 창의체험 활동의 동영상 교구로서 저희 센터의 영상을 활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을 했는데요. 생각외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학생들과 지역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년 같았으면 비대면으로 행사장이건 아니면 정활동이건 많이 진행을 했을 텐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쓰레기 문제는 결국은 본인의 집이나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실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소년들에게 가정이나 아니면 분리배출하면서 쓰레기 배출하는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자원봉사로 많이 잡아갔는데요. 의외로 청소년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나 아니면 거주지 인근의 사람들이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또한 성인이나 가족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연안정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꾸미는 활동 중심으로 이어갔는데, 올해는 줌을 이용해서 자원순환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현장에서 주의사항이라든지 준비물이라든지 집합장소 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공유하고 당일날은 최대한 대면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족이나 성인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했던 결과물을 저희에게 보내준 결과 양식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물티슈라든지 마스크가 종이에 잘못 버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저희가 미리 동의를 구하고 영상이나 교육 콘텐츠 자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 시대 때 사람들에게 무언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역의 그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영화, 온라인으로 집에서 볼 수 있는 환경영화를 상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업사이클 아트 작품 전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출판사와 연계해서 원화 전시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가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서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긴 한데, 거꾸로 자원순환이라는 내가 집에서 활동하고 내 거주지 인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온라인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조성화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문제가 많이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때문에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거는 오랜 동안 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자료를 수집했던 기관들은 이번 온라인에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박현영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관에서 진행했던 또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성남의 대표적인 환경교육기관입니다. 1층 전시실을 비롯해서 2층 교육실이 있는 실내 공간과 그리고 생태습지, 논습지, 기타 녹지와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야외 학습장이 갖추어진 야외로 시설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외 시설에서 연간 2만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타 교육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휴관과 개관을 반복을 했었지만 저희 생태학습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달 약속된 날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예약을 꾸준히 받아왔었고요. 그 결과 5월 달에 코로나 대응 시범 수업을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안전한 대면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7월 비대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도 시민들의 많은 호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0월 현재 다수의 비대면 프로그램과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 입장이 금지되면서 야외 학습장에 포토존과 게시판 등을 설치를 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였고요. 거기에 저희 생태학습원의 변화되는 자연의 모습,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부터 비대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교육기관으로서의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운영진으로서의 강사 활용, 또 예산에 대한 고민 등을 하면서 방식을 달리하여 프로그램은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학습원에서는 현재 방법적인 측면으로 3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QR코드를 활용한 셀프 생태 탐사와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교국 꾸러미를 배부하는 비대면 프로그램들, 또 유튜브를 통한 숲 해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QR코드를 활용한 셀프 생태 탐사는 재택근무로 집에 있는 엄마 아빠와 그리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각 지쳐서 또는 답답함에 산책을 나오는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저희 생태학습원의 장점인 넓은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그 강사 2인이 한 팀이 되어서 먼저 주제를 잡고, 그리고 야외 학습장을 5구역으로 나눠서 동영상을 촬영 편집한 후에 QR코드에 담아서 야외 공간 곳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생태학습원 지도인데요. 그냥 둘러보면 10분에서 15분이면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엄마, 아빠, 가족들이 같이 QR코드를 보물찾기 하듯이 다니면서 구역을 나눴고요. 이 구역 안에 QR코드 2-3개를 담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로 은수미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을 하셨고, 저희가 8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 1,500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문하셨던 분들이 또 방문을 하게 되고, 저희가 같은 QR코드, 그러니까 같은 동영상이 담긴 QR코드를 계속 변화를 주면서 또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기도 하면서 QR코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매달 QR코드에 담긴 내용과 활동들을 변화를 주고 있고, 기존에 운영되었던 QR코드 동영상들은 저희가 따로 편집을 하여서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도했던 저희 생태학습원의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 강사들의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역량의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미리 작성하고 또 동영상과 관련된 활동도 미리 계획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은 제일 처음 촬영했던 동영상과 비교를 해보면 3번째 QR코드는 확실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교국 꾸러미 배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태학습원에서 운영했던 오프라인 프로그램들 중에서 교구 꾸러미를 배부했을 때 가정에서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한 후에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주말에 인기가 많았던 가족 목공 수업을 비대면화하여서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목공으로 지금 구성을 하였습니다. 1탄부터 5탄까지 단계별로 목공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교구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교구 꾸러미를 준비하고 활동지와 또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드라이브 스루 부스에서 꾸러미를 배부하는 것까지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가 강사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참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게 집에서 설명 없이 교구 꾸러미를 조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전 작업을 하다 보니 좀 강사님들의 일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교구 꾸러미를 포장을 해서 배부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포장에 대한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포장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안내문을 만들어서 1탄부터 5탄까지 같이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주차장에 드라이브 스루 부스를 만들어서 워크 스루나 또는 드라이브로 자동차로 와서 교구 꾸러미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체험 꾸러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마스크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요거는 꾸러미 안에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명과 마찬가지 프로그램명처럼 가족들이 만들고 남은 것들을 이웃과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었던 엄마의 지구 사용 설명서를 3차 시로 재구성하여서 1차 시 나는 살림을 합니다. 2차 시 나는 아낍니다. 3차 시 나는 버립니다라는 소주제를 잡아서 동영상의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성인을 대상으로 교구 꾸러미 배부 프로그램도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과 관련된 날 특별 프로그램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참여자 입장에서 이 꾸러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빠르게 꾸러미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하다 보니 사전 작업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환경을 위한 포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단순한 활동으로만 끝나는 꾸러미 제공이 아니라 환경 교육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동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 사진, 음악, 폰트 같은 저작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됐고요. 지금은 강사님들이 직접 그리고 또 쓰고 만드는 걸로 일부는 해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튜브를 통한 숲 해설 프로그램인 자연을 담다 프로그램입니다. 나무와 곤충 중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강사들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요. 그리고 관찰 포인트, 활동 가능한 놀이 등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강사 선생님들이 개요서와 스토리보드를 모두 작성을 하고 강사가 직접 출연을 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촬영,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생강나무에 대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리고 촬영한 모습인데요. 화면 하나하나에 담길 내용을 미리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화면에 담길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해서 계획을 짜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유튜브를 통한 이 자연을 담다 프로그램은 처음에 강사 선생님들이 그 얼굴 출연에 대해서 많이 꺼려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셀프 생태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막만 나오다가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손, 그리고 그 다음은 목소리, 그리고 이제 강사 선생님이 좀 익숙해지고 재미를 붙이면서 얼굴 출연까지 흔쾌히 흥미를 가지고 응해 주셨고요. 지금은 유튜브 상에서 조회수가 아주 많은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후기를 남기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시리즈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그 참여자들에게 약간의 그 참여 후기를 남기도록 강제성을 조금 띄었는데요. 그 결과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홈페이지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사진과 함께 많은 후기들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다음 프로그램에서 수정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희는 그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프로그램이든 소규모 안전한 대면 교육이든 진행을 슬기롭게 하겠지만 생태학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용 생태학습원의 슬기로운 랜선 생활을 소개하러 나온 문경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면 저희 환경용 생태학습원에 대한 소개보다도 저희는 오늘은 짧은 시간 저희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에코키즈 카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환경용 생태학습원의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서 생태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인데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원 안에서는 온라인 상황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교육 강사님들에게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에 있는 체험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심화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인식을 하고 지도자의 심화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환 개발과 동영상 촬영 그리고 편집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영상 하나를 만들 때 거의 한 달이 걸리시던 저희 강사님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영상 하나를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능숙해지시고 익숙해지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에코키즈 카페라고 하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온라인 환경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실시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비대면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결과 실시간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 사실 그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자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형 생태학습원의 비대면 교육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 있는 우수한 환경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적용하는 형태로 연결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시청한 후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실천 가능성에 집중을 했습니다. 또한 연결된 교육 콘텐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손수건, 양파를 가지고 손수건을 염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손수건 양파 염색. 학습원에서 준비한 양파 염색 키트예요. 손수건, 양파, 고무줄, 그리고 명반이 들어있어요. 손수건은 미리 미지근한 물에 조물조물 주물러서 선세탁을 해서 말려주세요. 풀기를 빼주어야 염료가 골고루 스며들어 염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칠, 계량컵, 나무주걱, 고무장갑, 면장갑, 양푼, 냄비, 가스레인지를 준비해주세요. 물 1리터를 냄비에 붓고 거기에 양파 껍질을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양파 껍질이 잘 잠기게 해주고요.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서 끓여주세요. 양파 껍질이 끓는 동안 우리는 손수건에 고무줄을 묶어서 무늬를 만들 거예요. 고무줄을 묶어주는 부분에는 염료가 스며들지 않아서 하얗게 남을 거고요. 다른 부분은 양파에서 나온 노란 물이 예쁘게 물들 겁니다. 이걸 홀치기라고 해요. 고무줄을 단단하게 묶어줄수록 그 부분이 선명한 하얀색이 됩니다. 염료가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접어주면 조금 더 선명한 하얀색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대충 묶어서 꽉꽉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무늬가 나올 수 있으니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무늬를 하트 모양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손수건을 반으로 접고 손수건의 3분의 1 되는 지점을 접어줍니다. 직각으로 접은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절반 부분을 다시 또 직각으로 접어줘요. 자, 그리고 저 아랫부분부터 돌돌돌돌 말아서 막대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돌돌돌돌 말아준 다음에 거기에 고무줄을 묶습니다. 고무줄을 묶어주는 개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하트가 나올까요? 양파 껍질을 30분 이상 끓여서 색이 충분히 우러났으면 이제 체에 받쳐서 양파물을 모아주세요. 쭉 짜내고 남은 양파 껍질은 다시 한번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넣어서 처음처럼 다시 끓여줄 겁니다. 이걸 재탕이라고 해요. 손수건 양파 껍질 염색 활동 안내서인데요. 저희가 배포하는 체험 키트 안에 A4 용지에 사용 설명서를 담아서 앞에는 이 버려지는 양파 껍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태 환경에서 혹은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담았고요. 그 실천 가능성으로 해서 그 실습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그 키트 안에 담아서 배포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정에서 준비할 것과 집에서 준비할 것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맞추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수건 염색 말고도요, 저희는 버섯 이야기를 통해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요. 그 버섯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키트 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 가능한 실험 재료들을 가지고 배포해서 가정 안에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환경 생태학습원의 슬기로운 랜선 생활은 이렇게 생태 프로그램 외에도 가치 찾는 에코공방이라고 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 기후에너지 프로그램들로 테마별로 오프라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의 환경교육 기관과 교육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8개의 기관에서 내용을 제출해 주셨고요. 그 내용을 간추려서 짤막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원 에코센터 이야기인데요. 노원 에코센터는 서울 노원구 덕릉로에 있습니다.
이 노원 에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움직이는 작은 카페라고 해서 기후 위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 챌린지는 움직이는 작은 카페라고 이야기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방법을 보면 신청한 개인들이 와서 참가비를 소정 제출하고요. 그 안에서 고구마나 계란 이런 것들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 사진과 후기를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여 후기를 들어보면 짧은 시간에 요리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다고 하는 참가자들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참여 후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에서는 숲의 아이 드림이라고 하는 그림자 극이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큰 숲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이곳은 책에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죠. 숲의 아침이 찾아오면 해님의 따뜻한 기운이 숲에 스며들어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가 되렴. 자, 내 기운을 보내줄게. 차차차차차! 흘러가던 구름도 가끔은 숲에서 멈춰 쉬기도 해요. 휴, 변신을 너무 많이 했어. 여기서 쉬었다 가야지. 구름이 지나가자 이번엔 비가 들렀어요. 쏘아 쏘아 친구들 시원하지? 이번엔 누굴까요? 안녕, 친구들. 이제 나랑 놀까? 싱싱싱! 싱싱싱싱! 안녕. 안녕, 우리 자연 친구들. 오늘도 재미난 하루가 될 거야. 숲에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곳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죠. 부부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기를 기다린 건 부부만이 아니었어요. 라차차차차차! 해의 따뜻함을 받은 아가야. 너는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야. 아가야, 변신쟁이 구름처럼 매일매일 즐거운 아이가 되렴.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워하는 어린이들과 그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이 영상에 맞는 활동 자료들을 함께 보내드려서 현장에서 교육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흥 에코센터 환경교육 사례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환경 인형극이 준비되어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 인형극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환경학교라고 하는 주제별 동영상이 제공되어 있고요. 동영상 연계 체험 활동들 키트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경 소모임을 운영해서 채식 친구 찾기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채식을 한 끼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후위기 오다라고 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여
비대면 상황에서도 기후 위기와 생태적인 감각 혹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는 28분짜리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4가지 영역의 환경교육 테마가 들어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잘라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이망이가 들려주는 지구 이야기에서는 쓰레기라고 하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분리배출을, 그 다음에 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방이와 망이가 떠나는 신나는 장난감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감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주 재미있게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장난감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작용하고요. 제가 28분을 다 보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즐겁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나만의 장난감 만들기라고 하는 건 골판지하고 실을 가지고 쌩쌩이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서 같이 놀아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리배출을 비석치기 놀이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비석치기를 통해 분리배출을 명확하게 배워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분리배출을 비석치기라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8분이라고 하는 영상이 별로 지루하지 않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보시기는 어렵지만 아주 짧게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의 에코쌤 홍여림, 이소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라는 곳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커다란 집인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구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알려주는 곳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에게 지구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려줄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의 마스코트 방이와 망이를 소개할게요. 안녕. 난 방이라고 해. 망치로 뚝딱뚝딱, 가위로 싹둑싹둑, 바느질로 꼼꼼꼼, 뭐든지 만들어내는 만들기 대장 방이야. 안녕 친구들. 나는 지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아이디어 대장 망이야. 친구들, 우리가 무엇처럼 생긴 것 같니? 방이, 망이, 방이, 망이, 뚝딱뚝딱. 뚝딱뚝딱. 그래,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야. 또 무엇을 닮았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 힌트를 주자면 친구들이 쓰다가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는 곳이야. 맞아, 쓰레기 봉투. 우린 종량제 봉투를 닮은 도깨비 방망이야. 뭐든지 뚝딱뚝딱 변신시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린 쓸모없어 버려진 것을 변신시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주지. 그걸 바로 업사이클 또는
재활용이라고 해. 이런 업사이클도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야. 다음은 에코롱롱 큐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에코롱롱 큐브는 실제로 찾아가는 체험 버스를 운영하고 가장 아이들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기후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면요. 요새 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많이 심각한데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체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름이 에코란 말은 친환경적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롱롱 오래오래 사용하자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고요. 여기에 함께 붙은 큐브는 큐브가 이렇게 변신하고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탐색해보는 전시체험 공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큐브랩, 창작랩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으로 에너지를 탐색해보고 생산해보면서 미래 에너지에 대한 친구들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의 목표는 창의와 상상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그 주체가 되는 건데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대비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런 에너지의 씨앗들이 나중에 퍼져서 정말 생산될 수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진 않은 에너지까지 여러 주제가 선택 프로그램으로 시기와 교과 연계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해보면서 생각거리들을 좀 더 넓혀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심리생활은 되게 좀 저랑 되게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또 체험을 해보니까 일상에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폐기물로 사용되는 물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전기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보일러처럼 그런 따뜻한 물로 사용한다든지 지하철역에서도 상추를 직접 키워가지고 자판기 형식처럼 판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고 그것도 LED로도 그 식물들을 멋을 내고 식물들을 키워가는 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상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기도 하지만 2020년도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발전기 그리고 햇빛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가는 교육, 영상을 통해서 미리 영상을 보내드리고 체험 키트를 배포해서 학교 안에서 직접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기도 하고요. 쌍방향 실시간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청 환경센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청 환경센터를 소개하는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도시 노원. 노원의 푸른 산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맑은 물. 맑은 물이 흐르는 중랑천. 중랑천 환경센터가 만들어갑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보존을 위한 꾸준한 관심. 중랑천 환경센터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빗물을 저장하고 재활용합니다. 소중한 물과 하천 생태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환경 리더를 키우는 중랑천 환경센터. 누구나 중랑천 환경센터를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 중랑천의 해,
바람, 물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서울시 유일의 하천 환경교육센터. 맑고 건강한 중랑천의 중심, 중랑천 환경센터. 중랑천 환경센터와 노원환경재단이 함께합니다. 중랑천 환경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다음은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사랑 환경교실 기초반, 물사랑 환경교실 심화반, 수생태 체험교실, 그리고 어디 있니 동물아 등의 우수 환경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의 동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중랑천 환경센터는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인데요. 포항환경학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항환경학교 교육팀장 강수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던 팝업 에코스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었고 그 결과로 저희 기존 교육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고안한 프로그램이 바로 팝업 에코스쿨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총 84회 1,8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팝업이라는 말의 뜻처럼 반짝 열었다 접는 거리의 환경교육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가지고 나가서 세팅하고 포항 시민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대형마트의 로비 그리고 중앙상가나 아파트 단지에서 제대로 버리기,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리배출에 대한 퀴즈로 재밌게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집집마다 많이 배달 음식이 늘어나면서 처치곤란인 아이스팩을 활용해서 방향제 만들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저희가 작은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활발한 참여들이 있었습니다. 팝업 에코스쿨이 야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 교육이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강사와 그리고 교육생이 1대1로 눈높이 교육이 진행되어서 교육 효과가 높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던 공원이나 마트의 주 이용객이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가정의 분리배출의 주체인 성인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가 높았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팝업 에코스쿨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 팝업 에코스쿨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환경학교에서 진행하는 팝업 에코스쿨 소개 영상을 잘 보셨나요? 팝업 에코스쿨은 자원순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진 자료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여한 참가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다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서 대면 상황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홈페이지에서 그 영상, 그 사진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한강난지 수변학습센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강난지공원 수변학습센터에서는 실제로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 영상으로 가정에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깐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해서 자연 생태계를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8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지만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에는 20개의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들은 각 요소에서 비대면 상황과 대면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환경교육 기관에 방문하셔서 기후위기 시기를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배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환경교육 전시관 네트워크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의 최성결입니다. 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맹산 환경생태학습원의 전병준 원장님부터 한번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제 비대면 프로그램을 잘 봤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제공해 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칙이 일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지만 그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대면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리즈물로 가는 방식, 그리고 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만족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다 놓아놨을 때 결국은 저희가 좋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520명 정도를 5개월 동안 만들었는데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소율을 어떻게 낮출 건가. 그러면 취소율을 낮추려면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취소율을 낮추면서도 이분들의 만족도를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대상들이 가족이라든가 또 유아라든가 또 주부라든가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떤 테마에 따라서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가리키려고 들면 안 될 것 같다. 가리키려고 들는 순간에 망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자유롭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를 이제 아는 거를 서로 공유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여러 명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유튜버가 필요하겠구나. 그 색깔이 틀리고 또 하는 분들마다의 자기 장점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20분 정도가 어쨌든 유튜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마다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목소리도 계속 옆에 분들이 도와주고 또 좀 약간 더 이러다 보니까 한 서너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발전했구나, 이런 자기 만족들도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기관만 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 기관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회환경을 활성화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또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하다 보니까 자꾸 장비를 사게 돼요. 조금씩. 그러면서 또 이제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런데 너무 과도한 장비 구입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어떨 때는 듭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특징을 살려서 전문화로 가느냐, 아니면은 또 전문기관은 국가 단위의 기관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이려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변준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이 자리를 끝까지 함께 못하시고 먼저 자리를 비우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맹산 환경생태학습원의 이영선 교육팀장님이 실제로 교육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고 앞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선입니다. 사실 2020년은 그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모든 국민에게 또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온 상황인데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소외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사실 저희 생태학습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휴관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은 복지시설이나 또는 다른 소외계층도 똑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가정이나 또는 성인이나 가족 대상으로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소외계층으로까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 저희 생태학습원에 대면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휴관이 진행되면서 그 장애의 학생들을 어딘가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데 할 거리가 없어서 저희에게 문의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연령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외계층까지도 고려해보면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교육팀장이기 전에 학부모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학부모들의 지금 온라인 교육에 따른 문제점으로다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영상에 많이 노출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보게 되면 사실은 헤어나기가 힘든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비대면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보다는 그 안내 책자를 보고서는 꾸러미를 받아가서 직접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저희 현재는 지금 QR코드로다가 생태 탐사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저희 생태원에 와서 직접 엄마 아빠랑 같이 생태원을 탐방하면서 QR코드를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직접 집 밖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기관에서 소개받은 그런 또는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시행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영선 교육팀장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대한 고려할 점을 말씀해 주셨고 또 영상교육의 한계점,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융합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직접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육생들을 만나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신숙희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숙희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패널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실제 기관에서 몸담고 있는 강사로서의 어떤 측면하고 또 하나는 제가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을 이수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개인 역량 측면에서 사회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강사 입장,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입장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하겠지만 실제로 필드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실제로 이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를 이제 제가 발견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가 되면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 환경 교육의 특징은 주로 체험 또는 현장에서 실습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메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글로써 배운다거나 아니면 책으로 배운다거나 이러한 것보다 실제로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수업들이 대부분인데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혹은 강사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 환경교육과는 맞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관도 문을 닫으면 강사 선생님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뭐 이런 기관 환경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였는데 학교는 이제 수업 일수라는 거를 맞춰야 되니까 저도 이제 두 명의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학교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 아이들의 출석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초반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미 찍어놓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한다거나 뭐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전환이 됐었고, 그런데 이 환경교육 쪽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이미 만들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환경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너무 부족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거의 중단된 그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20년 하반기쯤 되니까 이제 기관이나 여러 곳에서 이제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를 설명하시고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렇게 컨텐츠가 많이 좀 많아지고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좀 잘 보면 콘텐츠가 두 가지 유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이미 제작을 해서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홈페이지에 이렇게 동영상을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하나 있고, 하나는 특정한 몇몇의 신청한 사람들만 이제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기관 밴드, 블로그를 통해서 딱 신청한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걸 한 곳에만 집중한다기보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되어 있어야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런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과거에는 진짜 이런 어떤 동영상이나 온라인 학습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콘텐츠가 없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업도 당연히 개발이 되어야겠지만 온라인도 이렇게 좀 형평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제 앞으로의 아이들은 이렇게 굉장히 영상에 관여가 높은 아이들로 크잖아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영상을 통해서만 수업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들, 아이들한테는 이 영상이란 매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역량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걸로 이제 강사님들은 이제 그런 현장 수업에 대한 그 강의 계획서 이런 걸 작성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정도로 이제 다들 이제 전문가신데, 이 영상 수업에 대한 개발 기획 능력은 정말 생소한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든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1인으로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뭐 편집 기술, 막 이런 장비, 뭐 음향, 소리, 더 나아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게 당장 오늘 내일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또 그거를 맞춤으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개인적인 어떤 환경 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역량들도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업 기획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온라인 콘텐츠의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생겨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래는 약간 매뉴얼화 되어 있잖아요. 교육 강의안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교육에도 어떤 그런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 분야인 전문가로서의 어떤 활동을 할 때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숙희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강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러한 환경교육 시설 중에서 꽤 수도권에서는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의 하동금 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환경교육 시설을 운영하면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에 지금 신 선생님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콘텐츠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영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이렇게 생산할 때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이시고 원장으로서도 그게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를 결국은 이제 이 새로운 매체가 이걸 연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영상이 핵심 매체가 이제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이라는 게 제가 고민해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 풀어갈까 고민해 보면서 두 가지 영역의 문제가 있구나. 하나는 촬영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기술과 이 촬영과 관련된 기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송출이라든지 어떤 공유 기술, 이게 스트리밍 방식의 라이브 방송을 수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VR 전시관 VR 체험을 이렇게 도입했다든지 이런 공유하는 스트리밍 방식은 바로 현장에서 이게 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방향 이게 교류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유 방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채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실시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라이브 이걸 했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장비와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예산 과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산 과목 변경을 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지 않을 텐데 그런 난점은 어떻게 풀고 갔는지 전시관 네트워크에 이게 공유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을 시설마다 다 지금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습원에서 방식은 똑같아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반응을 봤는데 가장 핫한 거는 전시 작가가 도슨트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전시보다 더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권도 이렇게 올라가고 반응도 이렇게 핫한 이랬는데 결국은 그런 프로그램에는 촬영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고급 촬영 기술이라는 게 필요 없더라. 콘텐츠가 좋으니까 이게 살더라. 예. 그런데 맹산도 아까 이제 단풍나무나 이걸 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온실에 야자 고무나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실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이 워싱턴 야자를 찍으려면 워싱턴 야자는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간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을 살리는 촬영이 필요한 거고, 야, 이렇게 쫙 뻗은 나무가 있었네. 그건 촬영 기술과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줌인하고 뭐 줌아웃 하면서 이 뭘 땡겨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돼야 이게 다가갈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그런데 촬영 기술은 떨어지는데 똑같은 톤의 이 목소리가 그냥 그 설명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3분짜리도 안 되는데 끝까지 봐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크닉이 고급진 테크닉이 필요한 컨텐츠가 있고 그게 필요 없어도 이제 어떤 컨텐츠 내용이 그 어트랙티브 하면은 그거 살겠다. 그 프로그램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 제가 마지막이니까 한마디 더 해도 되죠. 네. 예. 편하게서 말씀해 예, 그 우리 그 전시관 네트워크가 이 갑작스러운 그 코로나 이게 그래서 다 조금씩 컨닝하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꼭 필요한 영역이 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 자리를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건 우리 전시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전시관 네트워크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서로 정보 주고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 조금 큰 규모라 그런지 하실 말씀도 많으셨고 공감 가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뭐 간단히 저희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상반기에는 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코로나는 터졌고 휴가는 됐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사실 환경교육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이라도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오픈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송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막상 저희도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예산 변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만들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어쩜 기술적인 것들을 배워야지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역량 강화 교육도 좀 진행을 했고 그래서 상반기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이제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기관의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고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서 편하게 서로의 고충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사회자가 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20년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한국 전시관 네트워크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